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나가죠. 지금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간 것은 아니죠. 뭐 근데 그때 곧 비상계엄 국무회의 마치자마자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가시는 게 당연히 이제 선포하러 가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인은 그 전에 오늘 밤 10시에 KBS에서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다는 얘기도 들었으니 네. 증인은 알았겠네요. 저는 알고 있었죠. 나가실 때. 그렇다면 증인은 국무위원으로서 온몸으로라도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위헌 위법한 것이다라는 아주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당시 모인 국무위원들은 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고요. 이번 비상계엄이 그 당시에 뭐 위헌 위법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께서 행사하신다고 하시고 우리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더 깊이 고민하신 끝에 심사숙고한 끝에 내리신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온몸을 막는다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다시 접견실로 비청군이 올라와서 각 부처별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개별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고 증인한테도 하지 않았나요? 저에게는 따로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다른 장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는 대통령께서 다시 방송 마치고 올라오셔서 다시 또 중앙에 앉으셨습니다. 중앙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다 선포하고 왔다. 이제 장관들은 각자 자리에 돌아가서 맡은 임무들 다들 평소대로 열심히 하라. 너무 걱정들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신 걸로 기억을 하고요. 누구한테 가서 무슨 말씀하시고 그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이렇게 얘기한 바 있거든요. 총리에게는 내가 가야 할 일정을 대신 가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경제부총리에게는 경제를 잘 챙겨라고 얘기하고 외교부 장관에게는 미국과의 관계를 잘 챙겨달라고 얘기하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의료에 대해서 얘기했고 중기부 장관에게는 소상공인 대책을 잘 챙겨라. 그리고 농축산 장관인 본인에게는 농산물 물가가 뛰지 않게 잘 관리해라 이렇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증인이 그런 내용을 들은 적 없어요? 뭐 송 장관님이 그 경황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 제 기억과는 좀 다르고요. 대통령께서 그 당시 저에게는 그런 말씀을 일처 없으셨습니다. 예. 14항을 생략하겠습니다. 1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6항입니다. 증인은 11시 10분경에 대통령실을 나와서 11시 반경에 광화문 청사 증인의 장관 집무실로 갔고 12시 자정 무렵에 행안부 간부회의를 했고요. 1시 15분경에 집에 도착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10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접견실에서 나간 것 같아요. 증인은 계엄 선포 후에도 한 3, 40분 정도 더 그 자리에 있었네요. 네, 그런데 아까 다른 대리인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시기에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계엄 선포 이후에 다시 담화 발표하고 올라왔을 때 다시 증인이 비청구인을 집무실로 들어가서 단독으로는 혹은 접견실이 아닌 곳에서 만나기는 했습니까? 그런 적은 전혀 없고요. 당시 저는 유일하게 대통령을 따로 뵌 게 그 다른 국무위원들이 좀 들어가서 말씀 좀 해봐라 했을 때 잠깐 한 1, 2분도 안 됐을 겁니다. 그때 따로 뵌 거 말고는 그거는 전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따로 뵐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12월 4일 날 오전 9시 41분경에 법무부 장관 박성재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납니까?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증인이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그날 국무회의에 증인의 앞자리에 앉는데 지각을 네네,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서 전화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예. 맞습니까? 예, 예. 근데 그날은 12월 4일은 11시에 그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회 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그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담회였습니다. 네. 국무회의 그렇다면 간담회. 9시 41분에 박성재 장관에게 전화했다면 지각을 해서 전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각을 해서 전화한 건 11시 좀 넘어서 전화한 게 그거였고요. 그 9시 방금 말씀하신 시간에 전화한 거는 제가 기억이 잘 없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는지도 잘 기억이 없고요. 12월 3일 야간부터 법제처장 이완규로부터 전화가 여러 번 와 있었다. 그래서 네, 내가 맞습니다. 전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장과 통화하다가 그날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것이다 예, 이렇게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법제처장과 통화하면서 법무부 장관도 그러면 같이 보자라고 해서 증인이 전화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봉김의 민정수석 김지현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예, 예. 증인이 전화했고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누가 정했습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일일이 증인이 받아가지고 삼청동 안가에서 보자고 증인이 박성재 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전달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속실을 통해서 했다고 했죠. 그 전달은 저는 이제 김지현 민정수석한테 연락만 받은 거고요. 나머지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법제처장한테 연락한 것은 김지현 민정수석이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고 그 두 분에게도 비서실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달고 공유하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라.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섭하지.